사무실에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1급 문건에서는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톡촉 추심은 상당 부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빚 이제 연체가 시작되었을 때 전화가 오게 되는데 저 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전화가 이제 계속 울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연체가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문자로 오게 되죠. 문자가 일단은 오게 되고 그럼에도 이제 뭔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전화가 오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면 이제 방문 예정 통지 이제 문자가 오게 되고 실제로 이제 뭐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각종 통지문, 안내문 금융사가 발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연락이 계속 오니까 불편하고 도촉 추심의 연락을 받는 거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까지 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서류가 날라오면 이 서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이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어떻게 대응하시라 그냥 요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팁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일단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추심총량제라고 하죠. 그래서 주 7일 7회로 독촉 추심의 횟수나 방법에 제약이 생겨서 채무자분의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촉 추심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채무자의 어떤 상황을 좀 분류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나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전화가 오셨을 때 꼭 받아야 되나요? 변호사님 전화 안 받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월급이 압류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화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계속 피하게 되면은 방문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를 최소한의 응대는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응대가 뭐냐면 어쨌든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돈을 갚기는 좀 어렵고 잠시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러온 이후에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좀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서 사무실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을 내가 진행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무실도 정했다라는 단계라면은요. 독촉 추심 연락이 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할 겁니다. 모 사무실에 지금 사건을 맡겼고 개인회생 준비 중에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채권사 입장에서도 요 채무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땡땡씨 개인회생 진행하시나요?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사무실에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1급 문건에서는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톡촉 추심은 상당 부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연락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고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언제까지 독촉 추심을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독촉 추심을 할 수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분들 중에서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독촉 추심을 채권사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개시 결정을 빨리 받는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금지 명령이 나온 사실을 채권사 입장에서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바로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송달이 되기까지 한 2, 3일 정도가 걸려요.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 받으셔서 지금 개인회생 진행을 해서 사건 번호가 뭐고 금지 명령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금지 명령 또 나왔는데 연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말씀을 주시면 금지 명령은 법원의 명령이잖아요. 이제 독촉 추심 금지 하지 마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추심 행위거든요. 근데 위법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 명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제 그 채권 추심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대리인 사무실에 상황을 공유하고 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연체가 시작된 상황에서 독촉 추심이 이제 온다. 그런 연락이 오게 된다. 그럼 이 연락을 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독촉 추심이라는 건 결국 연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연체가 언제 시작될지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체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 개인회생이 되었건 워크아웃이 되었건 어떤 그런 절차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연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촉 추심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고 그 자체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니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권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